자, 순환 보자. 자, 순환은 내 몸에 뭔가 돌고 돈다는 얘기지, 그지? 그지? 그럼 도대체 내 몸에 뭐가 돈다는 얘기야, 뭐가? 도대체 뭐가 돈다는 얘기야? 체액이 돈다는 얘기야. 내 몸 속에 있는 액체가 돈다는 얘기거든? 그럼 내 몸의 체액은 가장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어? 혈액이 혈액. 그렇지? 혈액은 정확하게 혈관 속에 있는 액체야. 혈관 속에 있는 액체를 혈액이라고 그러고, 혈관 밖으로 혈액의 성분이 일부 빠져나올 때가 있지. 그걸 우리가 무슨 액이라고 그래? 조직액이다, 조직액. 그 다음에 조직액의 일부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세포 속으로 들어간 액체를 무슨 액이라고 그래? 세포 안에 있는 액체다 그래가지고 세포내액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세포내액의 일부가 또 빠져나오면 조직액. 조직액의 일부가 혈관으로 들어가면 또 뭐가 되는 거야? 혈액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혈액에서 빠져나온 일부 물질이 조직액이고, 조직액이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림프관으로 들어갈 때가 있지. 그걸 무슨 액이라 한다? 림프액이라지, 림프액. 그렇지? 그럼 혈액, 조직액, 세포내액, 림프액은 애들이 존재하는 장소에 따라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어찌됐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뭐 할 거란 얘기야? 비슷비슷할 거란 얘기야. 그렇지? 이러한 체액들이 내 몸을 뭐 한다는 얘기야? 돈다는 얘기야. 이 중에서 시험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봐. 혈액이 시험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지. 그래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먼저 배운다? 혈액에 대해서 먼저 배워. 그렇지? 이렇게. 그럼 혈액을 따로 빼가지고 표현을 할게, 이렇게. 자, 혈액은 뭘로 구성되느냐? 그렇지? 자,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일단은 세포로 구성된 구형 물질들이 있지. 세포로 구성된. 그걸 뭐라 한다? 혈구라 하지. 혈구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라고 해. 혈관 속에 세포가 둥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야. 그렇지? 혈구.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혈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줘야 되겠지. 혈구들이 존재하는 장소. 그걸 뭐라 그래? 혈장이라고 하지. 혈장. 그렇지? 장소는 말 그대로 장소라는 얘기야. 그렇지? 혈장. 그렇지? 그래서 혈과 혈장으로 구분된다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혈구에는 뭐가 있니? 그러면 당연히 뭐 적혈구도 있고 뭐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뭐도 있어? 혈소판도 있지. 그럼 혈장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니?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다? 내가 처먹은 3대 영양소가 들어가 있겠지. 또 뭐도 있겠어? 산부 영양소도 있겠지. 일단 그 이따 잡고 3대 영양소 중에서 대표적으로 무슨 화물이 있다? 탄수화물 종류가 있지. 혈액 속에 혈장에 녹아있는 탄수화물은 다당류나 이당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오로지 뭐만 있다? 단당류만 있다, 단당류.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단백질 성분, 단백질. 참고로 혈장 속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을 뭐라 그래? 혈장 단백질이라고 그러지, 혈장 단백질. 그럼 혈장 속에 분명히 단백질이 있어. 그렇지? 단백질의 종류 중에 뭐가 있을까?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프로트론빈. 그 다음 피브릴로겐. 그 다음 또 뭐 있어? 또 여러 가지 뭐들 있겠니? 효소들 있겠지? 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어? 항체도 있겠지? 또 뭐가 있겠니? 단백질로 구성된 호르몬들도 있겠지? 엄청나게 많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 볼게. 그 다음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뭐도 들어가 있다? 아미노산도 있다. 분명히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들은 물에 녹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지? 이것들은 다 전부 다 뭐에 녹을 수 있어야 돼? 물에 녹을 수 있어야 돼. 그치? 기본 단위 뭐도 존재한다? 아미노산도 존재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3대 영양소 중에 지질 중에서 뭐가 있어? 지방이지, 지방. 지방 존재해. 그치? 지방도 있고, 지방의 기본 단위 뭐도 존재할 수 있다? 글리세롤이나 무슨 산도 존재할 수 있다? 지방산이 있을 수 있다. 다 들어가 있다는 혈액 속에. 그렇지?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 탄수화물은 다당류나 이당류는 존재하지 않고 뭐만 있다는 거? 단당류만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거. 혈장 속에는 녹말이 있어, 없어? 녹말 없다고? 글리코겐이 있어, 없어? 없다고 하네. 혈관 속에는.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삼부 영양소. 삼부 영양소 중에서 뭐가 있어? 물이 있지? 이 모든 혈구가 될 듯 나머지 영양소들은 전부 다 을에 녹아 있는 거야. 물에 녹아 있는 거지. 그래서 물이 이것에 무슨 용매로 쓰는 거야? 주용매로 쓰는 거지. 얘들이 이걸 녹여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이러한 물질들과 혈구들을 뭐 시켜주는 거야? 운반시켜주는 거지. 그 다음에 물 속에, 혈액 속에 물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혈액에 뭘 조절하기도 하고, 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치? 자, 다음 여기는 무슨 열도 많이 녹아 들어가 있겠어? 무기염료도 엄청나게 많이 녹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또 엄청나게 많은 수에 모두 녹아 들어가 있을 것이다. 비타민도 녹아 들어가 있겠지, 그치? 그치?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 여기다 연결시키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폐물 중에 무슨 노폐물도 존재한다? 질소 노폐물 있겠지? 이때 존재하는 질소 노폐물들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그 다음에 요소들. 참고로 애들 같은 경우도 혈액 속에, 혈장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들도 당연히 뭘 잘 녹는다는 얘기야. 물에 엄청나게 잘 녹는다는 뜻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슨 성분도 있다? 기체 성분도 있다. 기체 성분. 대표적으로 생물에서 나오는 혈장 속에 존재하는 기체 뭐 있다? 산소하고 뭐가 있다? 이산화탄소가 있다. 그치?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봐. 물은 성질이 극성이지, 극성. A는 성질이 뭐야, 성질이? 무극성이지. 무극성과 극성은 잘 섞여, 잘 안 섞여? 잘 안 섞이지. 그러면 실제 혈장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량은 많아, 적어?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몸에서는 가장 뭐가 필요한데?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를 어디다가는 많이 녹일 수가 없어. 혈장에다가는 많이 녹일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혈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알았죠? 특히 산소나 이산화탄소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자, 그래서 혈구 들어가, 혈구. 자, 혈구 같은 경우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다? 적혈구가 있다, 적혈구. 적혈구는 말 그대로 혈구의 색깔이 뭐하다는 얘기야? 빨갛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뭐가 있니? 백혈구이지, 백혈구. 백혈구는 혈구의 색깔이 하얗다는 뜻이 아니야. 하얗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 혈구도 세포 성분이기 때문에 백혈구만 따로 빼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굉장히 투명하게 보여. 투명하게. 됐지? 민수야!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판이 있다? 혈소판이 있어. 백혈구나 혈소판은 세포 성분이기 때문에 애들처럼 색깔이 없고 그냥 어떻게 보인다고? 투명하게 보여, 투명하게. 됐지? 자, 참고로 혈장들 같은 경우도 실제 애들을 빼보게 되면 애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인다? 투명하게 보여, 투명하게. 됐지? 투명하게 보이는 혈장 성분. 너희들 실제 관찰할 수 있어. 뭐가 잡히면? 물집이 잡혀. 물집이 잡히면 안에 액체가 보이지? 그 액체가 바로 혈장 성분하고 똑같아. 굉장히 투명하지, 그지? 됐지? 실제 물집에 잡혀있는 액체 성분은 무슨 액이야? 조직액이지. 혈장의 일부가 빠져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조직액 되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투명해. 이것도 투명하고 이것도 투명하고 뭐가 빨개? 이거만 빨개. 이렇게. 자, 그 다음 볼게. 적혈구와 백혈구는 완벽하게 뭘로 구성되어 있어? 세포로 구성되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혈소판 같은 경우는 무슨 조각이냐면 세포 조각이야. 세포를 찢어버린 거야. 혈소판은 하나의 세포를 찢어가지고 나누어 준 게 바로 혈소판이다. 됐지? 이렇게. 자, 그다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보자. 혈소판.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들은 공통적으로 생성하는 장소가 있어요. 혈구가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장소 어디 속에서? 골수에서 공통적으로 생성된다. 골수에서. 골수에서 혈구가 되기 이전의 세포들 있지. 무슨 모세포? 조혈모세포. 그렇지? 조혈모세포는 아직 분화가 안 된 세포이고 생명공학 때 무슨 세포라 분류한다고 해서 줄기세포. 특히 성체 줄기세포를 이렇게 뽑아냈었지. 그러한 조혈모세포가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적혈구가 되냐, 백혈구가 되냐, 혈소판이 되냐. 어쨌든 골수에서 다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또 하나 기억할 거. 백혈구의 생성 장소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림프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백혈구의 생성 장소는 골수도 되고 어디도 된다는 거, 림프절도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라고.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애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름대로 수명이 있겠지. 수명이. 이때 수명은 평균 수명이야. 평균 수명. 됐지? 수명 중에서 적혈구의 수명이 가장 길어요. 며칠? 120일. 이 수치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혈구들 중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거는 무슨 거? 적혈구라고 해. 됐지? 이걸 이 정도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백혈구 볼게. 백혈구 같은 경우는 백혈구는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수명이 거의 내 수명하고 똑같은 게 있지. 뭐? 기억세포. 됐지? 그런데 형질세포 같은 경우는 수명이 굉장히 뭐야? 엄청나게 짧지? 길어봐야 10일이야. 됐지? 그럼 모든 백혈구들의 평균 수명을 따지게 되면 대략 며칠 정도 된다? 20일 정도, 20일 정도. 수치 외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다음에 혈소판. 혈소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아요. 길어봐야 한 5일 정도. 됐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거 수명이 가장 긴 거는 뭐다? 적혈구이다, 적혈구. 됐지? 자, 다음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앞에 설명했어야 되는데 볼게. 혈구하고 혈장 성분 중에서 어느 성분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니 그 비율을 따져봐라 그러면 혈장하고 혈구 중에서 어디 비율이 높을 것 같아? 혈장 비율이 높겠지? 이 혈장 속에 이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혈구보다는 혈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하다는 거야? 높다라는 거야. 이걸 수치적으로 차지하게 되면 혈구 같은 경우는 대략 몇 프로? 45%, 혈장 같은 건 몇 프로? 55%. 가끔 기출문제 보기에서 이것도 물어봐. 숫자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들 중에 비율이 누가 크냐고. 혈장이 크다고. 됐지? 자, 그 다음 들어갈게. 자, 적혈구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수명이 있겠지? 수명이 끝나면 나름대로 또 분해를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무슨 장소도 필요하다? 파괴시켜야 할 장소도 필요하지. 파괴 장소. 적혈구만 기억해. 적혈구만. 적혈구의 파괴 장소 어디? 간. 됐지? 아까 간에 간 한 적이 하나 나왔었지, 그지? 적혈구가 분해돼서 적혈구 안에 들어가는 헤모글로빈이 분해가 되면 빌리루빈. 이 빌리루빈이 무슨 집에 섞여 나온다고? 쓸개집에 섞여 나올 수 있다고. 됐지? 자, 그 다음 볼게. 그 다음에 애들의 형태를 볼게. 아니, 애들의 형태. 뭐야? 세포는 세포 나름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능에 맞춰서 뭘 변화시킨다고 그랬어?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지? 애들의 구조를 본다는 얘기야. 적혈구는 어떻게 돼? 적혈구는 동그랗게 생기면서 안쪽이 움푹패였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 형태를 무슨 형이라고 그래? 원반형, 그리고 원반형. 됐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스카치 캔디를 생각하면 스카치 캔디. 스카치 캔디 동그란 거 있지? 안쪽에 뭐 있어? 움푹패였지? 스카치 캔디는 위에만 움푹패였지? 여기는 위, 아래 다 움푹패였어. 됐지? 그리고 이렇게 움푹 패인 이유는 애들은 최대한의 무슨 면적을 높이기 위한 거야? 표면적을 높이기 위한 거야. 그치? 애들 또 물어보는 게 선생님 표면적을 높이려면요 애들이 주름류 구조를 가지면 표면이 더 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매끈한 구조예요? 그 이유는 이따 설명할 거고. 그랬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백혈구. 백혈구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형태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정해진 형태가 없어. 애들을 정해진 뭐가 없다? 형태가 뭐하다? 없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무정형이라고 그래. 무정형.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게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뜻은 애들은 자유자재로 뭐를 변화시킬 수 있다?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 백혈구만이 가진 특징이야.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뜻은 자유자재로 형태를 뭐 할 수 있어?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백혈구 같은 경우는. 됐죠? 자, 그 다음에 혈소판 볼게. 혈소판 같은 경우는 세포 조각이라고 그랬지. 세포를 찢어버린 거야. 찢어진 형태를 그래. 찢어진 형태. 그래가지고 이렇게 찢어진 형태. 찢어진 형태 이렇게.
혈소판. 됐지? 혈소판 같은 경우는 무슨 형이라고 표현하냐면 부정형. 됐지?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한번 형태가 정해지게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됐지? 어쨌든 그런 뜻이다 이제. 자 그러면 적혈구의 기능도 볼게요. 적혈구. 자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이 안에는 색소가 들어가 있지. 무슨 색소가? 빨간색 색소가. 이 빨간색 색소를 뭐라 그래? 헤모글로빈. 엄청나게 많이 있어. 적혈구 하나당 헤모글로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찍고 있는 게 뭐야?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 이렇게. 됐지?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한 하나하나가 바로 뭐야? 헤모글로빈. 이 헤모글로빈 몇 개를 확대시켜보자. 한 개를 확대시켜. 헤모글로빈 한 개. 헤모글로빈 한 개를 확대시키면 헤모글로빈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몇 개의 폴리펩티드가 합쳐진 거야? 4개의 폴리펩티드가 합쳐진 거지. 그럼 첫 번째 폴리펩티드는 나름대로 아미노산으로 연결된 이와 같은 식으로 3차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겠지. 나름대로 입체 구조가 있다는 뜻이야. 여기도 나름대로 뭐가 있겠니? 입체 구조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나름대로 무슨 구조가 있겠어? 입체 구조가 있겠지. 여기도 나름대로 무슨 구조가 있겠니? 입체 구조가 있겠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폴리펩티드 하나, 이 폴리펩티드 하나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글로빈이라지, 글로빈. 폴리펩티드 하나의 이름을 글로빈이라고 그래. 글로빈. 그치? 단백질 이름이지 그냥. 자, 그 다음에 이 글로빈 안에 무기염류가 껴들어가는데 어떤 무기염류가 껴들어가? 철이라는 무기염류가 껴들어가지. 철이라는 무기염류가 이 폴리펩티드 안에 결합된다. 그러면 뭐의 입체구조 완성이 돼?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의 입체구조 완성된다고. 자, 그 다음에 철이 박혀있는 구조 있지. 철이 이 안에 박혀있는 구조를 무슨 구조를 하냐면 햄 구조를 하지. 무슨 구조? 햄 구조. 그래서 햄 구조에 글로빈 속에 햄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무슨 글로빈 한 거야? 헤모글로빈.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 자,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을 구성하고 있는 글로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뭐가 있다? 알파 글로빈이 있고 뭐가 있어? 베타 글로빈이 있지. 가끔 기출문제 나오죠. 그래? 알파 글로빈, 베타 글로빈. 됐지? 알파 글로빈이 2개가 있고 베타 글로빈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글로빈이 결합되고 거기에 철이 박히게 되면 뭐가 완성된다? 헤모글로빈이 완성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의 햄 구조가 있게 되면 이 햄 구조에 이제 드디어 뭐가 결합할 수 있어? 기체들이 결합할 수 있지. 어떤 기체들이? 첫 번째. 산소가 결합할 수 있어. 산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기체도 결합할 수 있니? 이산화탄소도 결합할 수 있어. 두 가지 다 결합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결합력이 커? 산소의 결합력이 커. 알았어? 어찌됐든 여기 주변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여기에 결합하기 위해서 누가 경쟁을 할 거란 얘기야?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경쟁을 할 거란 얘기죠. 이랬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산소가 달라붙다. 산소가 달라붙게 되면은 이 철에 뭐가 달라? 산소가 달라붙겠지, 그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달라붙으면 철에 이제 뭐가 달라붙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달라붙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심한 내용으로 호흡 파트의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이 햄 구조에는 기체 성분 아닌데 이온 종류 중에서 무슨 이온도 결합할 수 있다? 수소 이온도 결합할 수 있다. 수소 이온도. 그래서 헤모글로빈에는 몇 종류의 물질들이, 3종류의 물질들이 경쟁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결합한다 가정을 하게 되면 헤모글로빈 하나당 산소는 몇 분자 결합할 수 있어? 4분자 결합할 수 있다고. 이 과정을 화학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지. 헤모글로빈이 있고 헤모글로빈에 몇 개의 산소가 결합할 수 있다? 4개의 산소가 결합할 수 있어. 헤모글로빈에 4개의 산소가 완벽히 다 결합한 것들을 기호로 표현할 때 헤모글로빈의 산소 분자가 몇 개 붙었다? 4개 붙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랬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명칭 붙여줄 때 단독으로 존재하는 헤모글로빈은 그냥 헤모글로빈 불러주는 것이고 여기에 산소가 달라붙었을 때는 드디어 무슨 글로빈이라 불러줘? 산소 헤모글로빈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지?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재 철에 산소가 달라붙어요. 이 과정을 화학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햄 구조에 있는 철 이온에 뭐가 달라붙어? 산소가 몇 분자 달라붙니? 한 분자 달라붙어. 이게 달라붙게 되면 무슨 철이 되는 거야? 산화철이 되지, 산화철. 산화철이 되는 순간 이것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하니? 붉은색으로 변하지? 됐지? 아,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이었던 이유는 철에 뭐가 결합해야? 산소가 결합해야 붉은색이 된다고. 이해됐죠, 이렇게? 이 헤모글로빈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과거 기출문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적혈구 하나는 산소 4분자만 운반할 수 있다. 적혈구 하나는 산소 4분자만 운반할 수 있다. 아니지? 엄청나게 많은 분자 운반할 수 있어. 그 중에서 헤모글로빈 하나가 몇 분자를 운반하는 거야? 4분자를 운반하는 거라고. 이거 뭐 틀리더라고, 이거. 그 다음에 적혈구의 기능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진 않고 어디서 배우니? 뒤에서 배우지, 호흡 파트 때. 그리고 적혈구의 기능이 뭐니, 그러면? 적혈구의 기능은 뭘 운반하는 거다? 뭘 운반해? 기체 운반하는 거야. 특히 무슨 기체야, 무슨 기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운반하는 거라고. 이해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백혈구 들어갈게. 백혈구는 자유자재로 뭐가 가능하다고? 구조가 변화 가능하다고. 이런 역할들로 인해서 애들은 무슨 작용이? 면역작용을 할 수 있다. 면역작용. 면역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A를 한번 봐볼게. 면역작용 대표적인 애. 자, 백혈구가 이렇게 있어요. 백혈구. 백혈구가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 주변에 세균이 이렇게 들어와. 세균이, 여기 세균이 들어왔다.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균을 이 백혈구가 뭐 해야 되겠어? 처리해줘야 되겠지. 처리하는 방법은 이 안으로 세균을 뭐 해야 돼? 끌어당겨야 되겠지. 애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세균이 나 죽여라고 안으로 들어오겠니? 안 들어오겠지. 애가 자유자재로 세포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애들을 능동적으로 이 안으로 뭐 해야 돼? 끌어당겨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애는 자유자재로 뭘 해야 돼?
구조를 변화시켜줘야 돼. 그다음 또 하나, 백혈구들은 자유자재로 구조가 변화되면서 무슨 특징을 갈 수 있냐면 얘들은 원하는 방향으로 뭐 할 수 있어? 이동할 수 있어. 적혈구는 그게 불가능한데 백혈구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이쪽으로 이동하려면은 이쪽에 있는 세포막을 이렇게 쫙 늘려가지고 여기다 딱 고정시켜. 여기를 고정시키고 여기를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이해되냐? 그러면 이때 세포막은 애들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구조를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늘어난 이놈들이 마치 무엇처럼 쓰인다는 얘기야. 발처럼 쓴다, 발처럼. 발인데 진짜 발은 아니지.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위족을 해, 위족, 가짜 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 위족 운동이나 위족 운동. 그렇지? 이 위족 운동은 단세포 생물 중에서 누구의 움직임과 비슷해? 아메바하고 비슷하거든? 그래서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다 표현하기도 한다? 아메바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렇지? 그 다음에 위족 운동, 아메바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또 무슨 일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모세혈관, 모세혈관 이렇게. 자, 모세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뭐들이 있니? 세포들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내 몸을 구성하는 또 다른 세포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여기를 혈액, 여기가 빠져나오면 무슨 장? 혈장되지? 그 다음에 모세혈관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뭐들이 존재해? 구멍들이 존재해, 구멍들이. 잘 봐. 여기서 적혈구가 있고, 무슨 판이 있으면, 혈소판이 있으면, 적혈구나 혈소판은 절대 이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근데 무슨 구로 가능하단 말이야? 백혈구로 가능하다고. 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백혈구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는 혈액속도 존재하지만 백혈구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조직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유일하게 혈관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혈구야. 이해되죠? 이게. 자, 그 다음에 혈소판 볼게. 혈소판은 다 알다시피 혈소판 같은 경우는 무슨 응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혈액 응고. 혈액 응고에 관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효소들을 효소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안에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효소들이 존재하지. 이때 혈소판이 가지고 있는 이 효소의 이름을 뭐라 그러니? 트롬보키나제라고 그러지. 트롬보키나제. 트롬보키나제와 똑같은 말. 뭐라 그러기도 한다. 트롬보플라스틴. 똑같은 말이야. 효소야. 혈소판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림상의 특징을 볼게요. 그림상의 특징. 적혈구 같은 경우는 세포는 세포인데 안에 헤모글로빈이 가득 차 있고 얘들의 특징은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핵이 차지하는 공간마저도 뭘로 채워버렸다는 얘기야? 헤모글로빈으로 채워버렸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백혈구들은 내가 항상 여기다 뭘 그려주고 있어? 핵을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얘들은 뭘 가지고 있다? 핵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혈소판 같은 경우는 완벽한 세포는 아니고 세포를 찢은 형태라고 그랬지. 그래서 무슨 조각이라고 표현했어? 세포 조각이라고 해줬었지. 세포들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애들은 핵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애들도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세 가지 혈구 중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백혈구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백혈구의 특징이 좀 특이하지, 그지?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애들의 역할하고 같이 연결시켜준 것이고, 그 다음에 애들의 숫자. 애들의 숫자. 현재 내 몸속의 적혈구 숫자, 백혈구 숫자, 혈소판의 숫자. 이때 숫자는 정확하게 정상 수치야. 정상적으로 가져야 할 숫자. 됐지? 단위가지 단위. 1세제곱밀리리터당 1세제곱이다. 1세제곱밀리리터는 길이 단위야, 넓이 단위야, 부피 단위야? 부피 단위지. 부피 단위. 1세제곱밀리리터. 부피 단위야, 사무엘? 1세제곱밀리리터 안에 적혈구가 몇 개냐면 450만에서 500만 개 들어가 있어요. 450만에서 500만 개. 내 온몸에 있는 적혈구의 숫자가 이 숫자가 아니라 1세제곱밀리리터 안에 이 정도 들어가 있다고. 그럼 이 정도의 공간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 1세제곱밀리리터라면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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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1mm 공간. 상상돼? 이 안에 적혈구 몇 개 있다고? 450만에서 500만 개 있다고. 그래서 적혈구 하나의 크기가 상상이 돼? 어마어마하게 조그만하다는 얘기야. 그치? 예를 들면 이 1세제곱밀리리터는 내가 피 한 방울 흘린 공간이지. 이 피 한 방울 흘리면 내 적혈구 세포수가 몇 개 빠져나간다고? 이게 빠져나간다고.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얘기야. 됐지? 엄청나게 많아, 이거는. 됐지? 자, 그 다음에 백혈구 볼게. 자, 백혈구 같은 경우도 1세제곱밀리리터당 애들 같은 경우는 애들 숫자가 적어. 애들은 6천에서 8,000개. 정상 숫자는 외우는 게 아니야. 됐지? 자, 그 다음에 혈소판 볼게. 혈소판은 1세제곱밀리리터당 참고수마다 다르긴 한데 25만에서 몇만 개가 있다? 40만 개가 있다. 이게 정상 수치야. 됐지? 2. 이 안에 적혈구 400에서 500만 개. 그 다음에 백혈구 6천에서 8천 개. 그 다음에 혈소판 뭐 25만, 45만 개 다 들어갔다, 이 안에. 엄청난 양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라고 기억해? 적혈구. 이게 숫자가 가장 많다고. 됐지? 그만큼 기체 운반 역할이 내 몸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지? 됐지?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적혈구가 이렇게 원반용으로 생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적혈구가 원반용으로 생겨야 되는 이유. 아까 내가 모세혈관 그려지, 모세혈관 그려주게 되면, 모세혈관의 한 폭은, 이 한 폭은 적혈구 하나가 들어가기도 굉장히 비좁아.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백혈구는 이 좁은 모세혈관을 뭐하기 위해서는,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탄력성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고, 주변의 세포막이 중간에 울퉁불퉁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매끈하게 생겨야 된다, 매끈하게.
이랬지? 이렇게 매끈하게 생기면서 최대한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안을 뭐 해놨어? 움푹 패어놨단 말이야. 알았지? 이렇게. 그래서 이 안은 뭐를? 헤모글로빈을 가득 갖고 있는 것이고, 됐지? 자, 봐. 아까 1세제곱밀리리터 안에 적혈구가 450에서 500만 개인데, 그럼 적혈구 하나의 크기가 상상이 좀 될 거야.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거. 모세 혈관 폭은 적혈구 하나가 통과하기도 힘든 혈관이야. 모세 혈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너무 얇아서 안 보여. 알았어? 됐지? 그래서 그 규모들을 머릿속에다 좀 잘 기억을 해두고 있으라는 얘기지. 이해됐지? 이렇게.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정상 숫자보다 어떤 사람은 이것보다 적혈구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것보다 숫자를 너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됐지?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혈액 검사 중에 첫 번째가 애들이 숫자 세는 거지? 정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많냐, 너무 적냐. 너무 많은 경우는 주로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사람들이지. 이때 고산지대라는 얘기는 지대가 높은데, 됐지? 뭐 무등산 꼭대기, 뭐 1000m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2000m, 3000m, 4000m. 알았어? 엄청난 해발 고도가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다가 혈액 속에다가 뭐의 숫자를 엄청나게 채운다는 얘기야. 적혈구의 숫자를 엄청나게 채운다고. 이유가 있겠지.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량이 많아져 줄어들지.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내 몸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적혈구 숫자를 그만큼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늘릴 수밖에 없었다. 됐지? 어떤 사람이 이거보다 너무 적은 사람들다. 너무 적은 사람은 질병이지. 뭐의 운반에 문제가 생기겠어? 기체 운반에 문제가 생기겠지. 기체들 중에서 특히 산소 기체 운반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내 온몸을 구성하는 세포들한테 산소를 적당히 공급을 못 해주겠지. 세포 호흡이 쉽게 일어나지 않게 되고 에너지 고갈로 이 사람은 쉽게 죽을 수 있어. 그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머리가 어지러운 현상 생기지. 그걸 뭐라 그래? 빈혈이라고 하지, 빈혈. 그치? 혈구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지. 특히 무슨 수가? 적혈구의 수가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백혈구의 숫자가 정상치보다 너무 많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정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야.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지고 그걸 죽이기 위해서 내 몸에서는 뭐의 숫자를 늘렸다는 얘기야? 백혈구의 숫자를 늘렸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이것보다 너무 뭐한 사람이 있다? 적은 사람이 있다. 너무 적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면역 과정에 문제가 생기겠지. 면역 과정상 문제가 생긴다. 질병의 원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질병의 원인들을 쉽게 제거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겠지. 자, 다음에 혈소판. 혈소판이 너무 많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되겠지. 너무 적으면 뭐의 문제? 혈액 공고에 문제가 생기겠지. 즉 혈액 공고가 뭐 된다? 지연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애들을 가지고 가끔 문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너무 많냐, 너무 적냐. 그렇지? 그 문제상에서는 무슨 숫자를 다 주고 물어봐. 정상 숫자 다 주고 물어봐. 그래도 이 중에서는 뭐가 가장 많다는 걸 기억해? 적혈구가 엄청나게 많다. 애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애들이 실제 생성되는 장소를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 골수가 있지, 골수면 뼈가 있어야 되지, 뼈를 보게 되면 뼈 안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 뭐가 차 있어? 물이 차 있다고 그랬지? 이 물을 뭐라고 그랬고? 골수라고 그랬고, 이 골수 안에는 앞으로 혈구가 될 세포도 있었지? 이 세포들을 뭐라고 그랬었니? 조혈모세포. 조혈모세포는 분화가 끝난 세포야? 분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세포야? 분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세포이기 때문에 이걸 생명공학에서는 무슨 세포라고 표현했었어? 줄기세포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미 태어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무슨 줄기세포를 한다? 성체 줄기세포다. 이걸 생명공학에서 유전병, 세포성 질환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런 세포로서 활용이 됐었던 거고. 어쨌든 그렇고, 이 조혈모세포의 일부가 뭐 될 거란 얘기야? 분화가 된다고, 분화가. 그렇지? 그럼 조혈모세포를 한번 확대시켜볼게, 이렇게. 핵있을 것이고, 그렇지? 이 조혈모세포가 나중에 뭐가 될 거냐면 적혈구가 될 거야. 적혈구가 되게 되면 내부에서는 뭐의 숫자를 늘리기 시작하겠어? 헤모글로빈의 숫자를 늘리기 시작하겠지? 헤모글로빈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헤모글로빈을 이 안에다 가득 채우지? 가득 채우다 보니까 핵까지도 제거시켜가지고 이 공간마저도 뭘로 채우고 싶어? 헤모글로빈을 채우고 싶지? 그래서 나중에 뭘 없애버려? 핵을 없애버리고 헤모글로빈을 채워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적혈구를 만들어내지? 이게 분화과정. 그렇지? 그럼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헤모글로빈이 가득 찬 핵이 제거된 적혈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조혈모세포 중에 일부는 역시 분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가 될 놈이냐면 백혈구가 될 놈이야. 그럼 애들 같은 경우는 조혈모세포가 나중에 분화가 돼가지고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뭐로? 백혈구로 뭐가 이루어진다? 분화가 이루어질 거란 얘기죠. 됐지? 그 다음에 백혈구의 분화 과정은 나중에 면역 과정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혈소판 볼게. 그럼 조혈모세포 일부가 역시 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될 거란 얘기야? 혈소판이 될 거란 얘기지. 그럼 조혈모세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 조혈모세포가 크기가 점점 뭐해지면서 엄청나게 커져. 뭐해진다고? 엄청나게 커진다, 조혈모세포가. 조혈모세포가 커지면서 이 안에다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효소를 만들기 시작을 해? 트롬보키나제를 엄청나게 만들기 시작을 한다고. 트롬보키나제가 엄청나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놈들을 중간중간 뭐 시키기 시작을 해? 찢어버리기 시작한다고. 찢어버리게 되면 이놈들이 찢어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찢겨져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 안에 뭐가 포함된 채로? 트롬보키나제가 포함된 혈소판들이 찢겨져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이렇게. 이게 혈구가 만드는 과정. 됐지? 자, 그 다음에 조혈모세포에 가끔 뭐가 생기는 경우가 있냐면 이상이 생겨서 이상. 조혈모세포 이상이 생겨버렸어요. 특히 무슨 이상이 생겨버렸냐면 조혈모세포가 무슨 세포가 돼버렸다? 무슨 세포가? 암세포가 돼버렸다. 암세포. 암세포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암세포의 특징이 끊임없이 분열하는 거지. 무한 분열하는 건데 내 몸에서 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이게 특징이야. 얘들이 암세포가 되게 되면 이 안에서 내가 빠르게 표현할게. 암세포가 되게 되면 조혈모세포가 이런 식으로 암세포가 돼. 그럼 이 안에서 끊임없이 뭐 한다는 얘기야? 끊임없이 분열한다고 해. 엄청나게 분열한다. 엄청나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 조혈모세포, 암세포가 된 조혈모세포들이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분화가 되는데 주로 무슨 그룹? 백혈구로 분화가 많이 일어나. 백혈구로. 그렇죠? 그러면 세포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만큼 내 몸에서는 뭐가 많이 만들어져? 백혈구가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이렇게 암세포로부터 분화가 이루어진 이 백혈구들은 뭘 수행하지 않아?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그래서 혈액 속에는 뭐는 넘쳐나는데 백혈구들은 넘쳐나는데 백혈구들은 백혈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 백혈병이라고 그러지. 조혈모세포가 암세포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백혈구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백혈구가 뭘 수행하지 않아?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해? 이랬냐? 백혈병도 결국 뭐해서 뭐? 암이었다. 됐지? 그래서 백혈병을 또 다른 말로는 조혈모세포가 암세포가 된 암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암 부르기도 한다? 혈액암 부르기도 해. 혈액암. 오케이? 됐지? 어쨌든 그렇다. 됐지?